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댓글로 리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만 있는 산후조리원 그리고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일침을 놓았다. 이걸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유사한 시설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산후조리원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고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송파구에 현재 있고 서대문구에 아마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임 다태아분만 국내 최고 권위자인 전종관 서울대학병원 교수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더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난자 동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일단 테스트로 일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전종관 교수께서는 이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66년생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항상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여자들의 길을 좀 꺾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엇나가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랬고 서구권 국가들도 이게 특히 선진국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FM들이 거쳐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늦게 들어온 거죠. 늦게 활성화됐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지다 보니까 FM 세력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들 세력들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기가 많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길을 좀 꺾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좋은 쪽 방향으로 이게 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FM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가장 힘이 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5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대표적으로 그게 나타난 게 저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존폐 위기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소멸을 하느냐 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면 간혹 가다가 달리는 댓글 중에 악플이죠. 나이도 좀 먹은 사람인 것 같은데 도태남을 선동해서 돈을 버냐 이런 댓글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제가 보면 이런 댓글들은 제가 삭제를 하는데 그 유튜브 요즘 수익 분석하는 사이트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안 벌고 있는지. 그렇다고 뭐 제가 따로 뭐 슈퍼챗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후원금 계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 하는 것도 아닌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알바비도 안 나와요. 오히려 적자인 것 같아요. 적자. 우리가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자인데 사실 뭐 저도 답답해서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유튜브로 돈 버는 거요. 힘듭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까지는 한 2021년도 때까지는 유튜브들이 돈을 그래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이제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2018년도하고 아마 그 뉴스에 나왔는데요. 18년도하고 2021년도 3년 동안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미디어 창작업이라는 사업자를 냅니다. 이걸 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16배나 늘었대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아마 많은 유튜버들이 수익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유튜브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레드오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됩니다. 실제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극소수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포지션 잡은 유튜버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요. 봐봐야 극소수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뭐 다른 일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지. 물론 뭐 조회수 해서 돈 벌면 좋긴 좋지만 사실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뭐 하다 보면 돈 벌리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이제 저출산 혼인 감소 이거에 관심 가지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뭐냐면 지금 여성분들한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50% 정도가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지금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 이 FM 세력들을 결국은 박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전까지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진짜 돈 벌려고 하면 이거 왜 해요? 듣기 좋은 이야기 유튜브 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벌죠. 그런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안 맞아서 뭐 그랬는데 뭐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이거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한 3년 정도 했었다가 제가 채널을 날리고 1년 정도 쉬다가 이제 다른 컨셉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율이 0.59명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출산 안 하는 여성들은 안 할 겁니다. 결혼 자체도 안 했는데 해저 마인드의 여자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위냐 내가 위냐 하는 경쟁이 폭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월급 200만 원 이하의 여성들이 전체의 80%인데 우리들 세금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많은 지자체도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시가 가장 큰 지자체다 보니까 특히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방향을 지금 저는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난임이라든가 뭐 난자동결이라든가 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아니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죠. 서울시에서 하는. 저는 이게 좀 잘못된 방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최한나 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 대한 난임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효과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여성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예산의 낭비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존종관 서울대 교수님도 산후조리원과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발언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효과가 별로 없고 이거는 혈세 낭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결혼한 사람들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결혼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지자체에서 2010년대 이후에 결혼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바라키현, 에히메현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례인데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대요. 입회비를 1만 5천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죠. 이 돈을 내면 3년간 회원 자격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활동하면서 지자체에서 결혼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결정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결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보면 조건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 못 들어가는 남자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사도 제가 보니까 가입 못하는 여성이 있어요. 남성들도 가입 못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즉 일본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을 삼았대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끼리 만남을 주선하고 맞선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서울시에서는 좀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어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남성 지원자들, 여성 지원자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로 매칭해주면
이것도 정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베트남인 와이프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아무래도 뭐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한 3, 400만 원 들지 않나요? 그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냥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베트남에서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한 달에 30만 원 들였습니다. 장모님이 계시니 와이프는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기가 돌이 될 때까지 돌봐주시다가 가셨는데요. 장모님은 가시고 바로 어린이집을 보내니 와이프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모델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꼭 뭐 산후조리원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장모님이 특히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가 제일 좋죠. 장모님 같은 분들이 뭐 특별히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장모님들이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요 밑에서 보시면 이부진 씨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아시죠? 이분이 1970년대생이세요.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그런데 출산 3일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뭐 이분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출근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영국의 왕세 손비입니다. 공주를 출산하고 10시간 만에 하의를 신고 총알 퇴원을 했다. 또 아이를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놓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3일 만에 또 퇴원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같은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 아까 존종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왜 이거를 다들 가는가? 뭐 가는 것까지야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거를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돈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막 돈이 썩어 남아 돕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면요. 젊은 여성에게 지원금을 몰아서 부채에도 모자를 파내 나이 든 30대 중반 여성에게 세금을 쏟아붓는다? 물음표. 허허, 썩은 살은 도려냅시다. 그래야 새 살이 돋아서 건강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1995년도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대요. 일본이 한 40년 이전부터 그리고 4, 50년 전부터 그 저출산 문제 심각했는데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한 거는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그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하게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많이들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많은 어떤 사회학자들이 아니다. 지금 그쪽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인을 증가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본 정부도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안 들었대요. 안 듣다가 2010년대 이후에 들어서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 결혼 증가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 이분들도 어차피 일본이 이미 좋은 교과서잖아요. 일본이 이미 이런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혼 증가를 위한 남자의 소득을 늘려주고 그리고 남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결혼 증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글은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하여튼 일부만 제가 올렸습니다. 난자동결 지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 젊고 건강할 때 결혼해서 각종 세금 낭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세금 뿌리면 그게 다 표라고 생각하니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봐도 난자동결은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말씀대로 포퓰리즘입니다. 저렇게 주고 나서 인구 감소로 세금이 줄어서 없애거나 감소시키면 또 여성들이 난리치겠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그래서 무서워요. 이게 지원을 한번 하다가 지원을 끊는 거는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원하면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선심성 예산을 많이 뿌리거든요. 이거는 또 본인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을 할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데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은 저는 좋은 거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난자 동결? 이거는 정말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미친 짓이죠. 오히려 이거는 결혼을 늦게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또한 이게 난자 동결을 하더라도 그 동결한 난자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세금도 당연히 낭비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결혼을 늦게 하는 거는 개인의 판단이죠. 개인이 늦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왜 혈세를 지원해요? 오히려 결혼을 빨리 하겠다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결혼을 늦게 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을 쓴다면 진짜 그 아까 앞에 그 일본의 사례처럼 결혼 지원 사업을 차라리 해라. 결혼 지원 사업. 이거를 진짜 뭐 이거 제가 볼 때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이거 결정사처럼 뭐 그런 거 아닌 거니까 뭐 자원봉사도 좀 받고 그리고 기업들 후원도 받고 하면 저는 이거는 돈이 많이 안 들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런 쪽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의견을 읽어보면 산후조리원이 필요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애를 낳지 말아야죠.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은 35세 이상 노사는 금지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어차피 개인의 자유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실제 그 35세 이상의 노산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여성분도 그 영화 감독이었대요. 물론 미국 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영화 감독인데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지고 이제 출산을 늦춘 거죠. 결혼은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늦추었는데 한참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정보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거를 몰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회를 원망했대요. 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정부가 그런 정보를 안 줬냐. 미국도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또 여성 세력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뭐 눈치를 봤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언론과 정부 이런 데에서 알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성 커뮤니티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런 글이 올라오면 오히려 삭제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빨리 출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30대 초까지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 35세 밑으로까지는 지원을 하는 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만 35세 이상 노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겠죠. 아니 왜 만 35세 이상은 지원 안 해줘요? 하면 이러이러한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실제 효용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형아를 낳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물론 난리는 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과 출산을 빨리 하는 쪽으로 정부가 지자체가 유도를 해나가는 게 저는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